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추석에 택배들 많이 보내실 거고요.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다양한 문자를 받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러한 시국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대표적인 스미싱 유형을 4가지를 함께 알아보면서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스미싱 4만 건 예상. MBC에 나온 기사인데요. 택배 그리고 인사문자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에 스미싱이 약 4만 건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스미싱은 도대체 뭐냐?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악성 코드가 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요. 자, 그렇게 설치된 악성 코드를 활용해서 해커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를 하거나 혹은 내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그런 행동을 스미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번 추석 명절에 약 4만 건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추석뿐만이 아니라 재난지원금 관련된 문자도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된 문자도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가 스미싱의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함께 공부하면서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적인 스미싱 유형 중에 택배 관련된 스미싱 유형입니다. 지금 추석과 관련돼서 다양한 택배 물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배송이 잘못 갔다, 주소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면서 반송이 됐다, 그러면 네 주소를 수정해달라 라는 형태의 문자가 오고, 이 밑에 있는 이 주소는 사기꾼들이 보내는 스미싱 주소입니다.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또 추석 배송 물량이 증가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마치 나에게 뭔가 배송이 올 것이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요. 일정을 확인해라 라고 하면서 이상한 링크를 보내는데, 자, 이것도 사기꾼들의 스미싱 링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택배 관련된 이상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클릭하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삭제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택배 관련된 스미싱 유형 함께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생활 불편 신고가 귀하에게 접수됐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대상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라고 하면서 민원을 확인해라 라는 형태의 문자가 오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라고 또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주소는 사기꾼들의 주소인 거죠.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또 추석 연휴 때 어르신들을 뵈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땡땡땡님 차량 불법 단속 대상으로 적발되었다, 확인 후에 빨리 처리해라 라는 형태의 문자가 옵니다. 자, 이것도 사기꾼들이 보내는 스미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터넷 주소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받자마자 그냥 바로 삭제하시는 게 빠릅니다. 세 번째로 지인을 사칭하거나 선물과 관련된 스미싱인데요. 자, 추석 때 어른들에게 인사하거나 친구들에게 문자로 인사하거나 하잖아요. 그런 대목을 활용해서 또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잘 보내시고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링크를 보냅니다. 자, 이런 거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또 추석에 선물이 도착했다, 그래서 또 할인 쿠폰도 주겠다, 즉시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주겠다, 이런 형태의 마치 이벤트인 것처럼 보내는데요. 자, 이것도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추석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렸다. 누가 나에게 갑자기 모바일 상품권을 줬다고 하면 클릭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도 대부분의 경우는 사기입니다. 자, 이렇게 밑에 이상한 주소가 써있는 경우에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추석에 찾아뵈야 하는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마치 내 손 아랫사람이 나에게 추석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 영상을 봐달라 이렇게 보내는 건데요. 자, 이것도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추석 연휴 때도 다양한 형태의 추석 인사 문자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인터넷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혹시 모르니까 보낸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최대한 클릭을 안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냥 받자마자 바로 삭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코로나19를 사칭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스미싱인데요. 저 최근에 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과거 마스크가 한참 유행일 때
마스크를 무료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요즘에 정말 많이 오는 확진자의 이동 경로, 이걸 확인하라고 하면서 스미싱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마치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상품권으로 도착했다, 재난자금이 상품권으로 도착했다라고 하면서 확인하라고 오는데요. 자, 이것도 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정말 다양한 지원금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내가 빠뜨렸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신청하세요 라는 형태의 문자를 보내는데, 자, 이런 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대표적인 스미싱의 유형을 확인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스미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이제 마치 내가 인터넷에서 뭘 산 것처럼 내 이름을 넣으면서 주문하신 뭐 안마의자, 예를 든 겁니다. 안마의자가 57만 2천원이 결제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이름도 써있고 근데 내가 안 산 게 결제됐다고 문자가 오니까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밑에 써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렇게 전화하면은 뭐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했을 때 본인 확인을 하라고 하면서 뭐 내 주민등록번호나 금융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2번째는 그냥 전화 자체가 전화했을 때 요금이 폭탄으로 나오는 전화인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사지도 않은 것들이 결제되었다 라고 오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혹은 스미싱일 확률이 높으니까 전화하시지도 마시고요, 클릭하시지도 마시고 삭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5가지의 사기 유형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5가지로 줄여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출처 미확인 문자 메시지의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문자를 받으면 이상한 링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절대 클릭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째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절대 설치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령 이게 설치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혹은 무료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파일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거 굉장히 위험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알 수 없는 출처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구글이나 SKT, KT, U+에서 활용하는 그런 자체적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3번째로 휴대폰에 항상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4번째로 휴대폰으로 결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내가 결제하는 게 맞는 건지, 혹은 내가 사기를 당해서 지금 결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꼭 마지막으로 결제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99%,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이기 때문에 나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내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스미싱을 당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 내용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피해 내용을 신고하셨으면은 2번째로 내 휴대폰에 깔려있는 악성 파일을 제거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게 악성 파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미싱 당하셨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서에 갔고 초기화도 했으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걸 발급해 주실 겁니다. 자, 저희는 이걸 발급받아서 통신사, 휴대폰 소액 결제면 통신사가 될 거고요. 혹은 게임에다가 내가 결제를 했으면 게임사, 혹은 다른 결제 대행사를 이용하셨으면 결제 대행사가 될 건데, 여기다가 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시면 스미싱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내가 스미싱 당했던 피해 금액을 다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바로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깔아서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스미싱 당하셨다면은
무조건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인증서 관련된 정보도 이미 넘어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하시고 재발급 받으셔서 다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스미싱 당했다는 그런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꼭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내 정보를 활용해서 그 사기꾼들이 또 가족에게 뭐 돈을 달라고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뭐 보증을 써달라고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 피해 사실을 알려서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혹시나 추석 연휴에 그리고 앞으로 스미싱을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하셨거나 혹은 스미싱 관련 보이스피싱 관련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상담센터 전화번호 118번으로 전화하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어떻게 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118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훔쳐가는 이런 사기꾼들에게 절대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스미싱을 예방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또 주변 지인들 중에 이런 것들에 조금 취약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영상 소개해 주시면서 혹시나 이런 추석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서로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